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치매 특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치매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 이거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임닥터가 말씀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건데 경도 인지 장애 도대체 뭔가요? 갑자기 이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아우 치매만 생각하기에 좀 머리 아픈데. 아마 지난 편에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치매가 초기 치매와 중증 치매로 갔을 때 증상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일상생활 장애 수준도 다른 거죠. 중증 치매로 가면 아예 일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까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고령,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인 질환, 특히 치매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치매에서 대처하려는 이런 여러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치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란 병은 인지기능 장애가 또 있고 하지만 일상생활 장애까지 포함된 게 치매예요. 근데 보니까 일상생활은 아직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지기능에서 기억력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기능 장애, 즉 2개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지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근데 일상생활에는 장애가 없더라. 예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치매가 아닙니다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걸 한번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 이거는 단순히 기억력에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인지 장애는 없는 거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없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기억력 장애가 엄청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봐도 저건 기억력 때문이야 이렇게 보이는 일상생활 장애죠. 그런데 일상생활에 크게 장애는 없지만 기억력 플러스 어떤 또 다른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를 지금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병명을 붙이기 시작한 게 경도인지장애.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기억력 감퇴보다는 조금 더 좀 위험한? 그렇죠. 기억력 감퇴와는 좀 다르죠. 일단은 여러 영역에서 인지장애가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는 심하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심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부모님이 있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의심돼서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는 아니다. 근데 경도인지 장애다. 라는 판정을 받으면 일단은 좀 좋아할 거는 같아요. 치매는 아니니까. 근데 또 경도인지 장애 이거 치매로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기 치매라고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또. 근데 초기 치매라고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안심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로 진행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초기 치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초기 치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도 봤던 치매 정의에 맞지도 않는 것이기도 하죠. 일상생활에 장애가 됐죠. 그러니까 뭔가 인지기능이 뭔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했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의 깊게 보자는 거죠. 이게 치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보호자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생활을 관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뇌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는 어쨌든 생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수면도 충분히 하고,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영양도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건강한 사회관계, 친후 관계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유지하시고 다만 혹시라도 이제 치매로 발전하지 않는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 자체를 어떻게 뭐 진행을 늦추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상태를 예전처럼 치매가 아니라고 때는 정상인 분하고 이 경도인지 장애인 분하고 구분 없이 그냥 치매가 아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붙여서 좀 더 주의 있게 이런다면 제가 이제 의사라고 하면 뭐 1년마다 방문을 하도록 하셔서 네. 인지 기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경도인지 장애죠. 이게 뭐 그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네. 뭐 약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어쨌든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이제 치매약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약을 원하시는 경우에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경도 인지 장애로의 때 이 약을 쓰면은 뭐 인지 기능이 더 완전히 좋아진다라든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의사들이 공통되게 얘기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하실 경우에 써볼 수 있는 약은 있으나 써볼 수 있는 약은 있으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임 닥터는 크게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거 같은데. 네네.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걸 또 영업하는 병원도 그러니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뇌의 인지 기능들이 좀 향상된다고 알려진 약들이 있어요. 뇌 혈류를 좀 개선시키고 뇌 특정 어떤 신경 전달 물질과 연관돼서 인지 기능이 좀 좋아진다고 알려진 약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약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이렇게 뭐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약을 드셨을 때 인지 기능 향상을 보고 나는 굉장히 좋더라 이런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게 딱 좋다는 특정 약이 없으니까 네. 써볼 수 있는 여러 몇 가지 약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경도인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치매 관련해서 검사하시거나 하실 경우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도 경도인지 장애가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경도인지 장애 분 중에서 치매로 진행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가 초기 치매는 아니다. 네. 하지만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경도인지 장애도 이렇게 우리가 증상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로 발전할 소인을 가지신 분이 치매가로 아직 증상이 나오기 전에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약간의 인지 장애가 있지만 가벼운 인지 장애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치매로 꼭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하는 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자, 지금 이제 임 닥터가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표를 하나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표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표를 보시면은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주관적 인지 장애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력이 깜빡해,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진료를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기서는 인지장애 호소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뭔가 내가 좀 기억력에 문제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호소하시는 거예요. 호소한 상태인데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인지 기능에 관한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객관적 인지장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병이 없는 거죠. 병이 없는데 주관적으로만 그래서 거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인지장애 상태다. 이렇게 제가 여기 저 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검사를 봤더니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지장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 기능 장애가 있는지를 보는데 일상생활 기능 장애가 봤더니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능력에 저해할 만큼의 인지장애는 있지만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경도 인지장애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지기능 장애도 있는데 봤더니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치매다. 치매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일상생활 능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예. 이걸로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가 구별되는 거죠. 구별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치매 진단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있긴 한데 어떻게 네. 하는지는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부모님 생각해 보면 이거 알아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알아둬야 나중에 좀 당황하지 않고 제때 적절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되실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